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상대성 이론 관계된 거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변화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변화. 자, 변화는 힘을 받을 때 생긴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아까랑 다른 거.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속도가 변했을 때 우리 변화. 힘을 받았다 하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변했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가속도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이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몸으로 느끼냐 그러면 우리 몸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노란색으로 세팅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요 속에 피들이 있잖아, 그죠? 자, 피들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속도를 받아갖고 몸이 움직인다 그러면 피가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관성력을 받죠? 반대쪽으로 가고 이쪽을 누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이쪽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쭉 어떤 신경이 전달되겠죠, 그죠? 어떤 신호가 전달돼서 우리 몸이 어디로 뭐 옆으로 쓸렸다, 그죠? 어지럽다,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변화를 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을 받게 되면 몸으로 바로 느낀다. 왜? 우리가 살려고. 힘이란 게 잘못되면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엄청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힘이 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오거나 이렇게 부딪히거나 살짝이라 느껴졌을 때 우리가 그걸 빨리 감지해가지고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관찰자가 어떤 걸 알아채린다. 그죠? 그러면 그게 변화가 되고 그는 전부 다 힘을 받은 거고 거기는 가속도가 생긴 겁니다. F equal ma 뉴턴의 제2법칙 유명한 거 있죠? 여기. 그래서 질량을 1로 보면요. 가속도하고 힘은 똑같은 겁니다. 따지면 질량이 1짜리 물체에 작용한 힘이 바로 가속도고 거기 작용한 가속도가 바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결국 힘 때문에 생겼다. 속도가 왜 변했을까? 힘 때문에 생긴 거죠. 자, 이번에 우리 관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뉴턴의 1법칙이 되죠. 관성은 조금 전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화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변화가 되게 되면 조금 전의 상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죠? 조금 전에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뭔가 변했죠. 그죠? 이렇게 변화. 근데 조금 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요게 바로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은 우리가 저항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관성 저항 그러죠. 그래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몸도 변하고 생김새도 다 변하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쬐끔쬐끔 변하죠.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면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30살이 됐다. 얼굴이 골 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영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변화와 관성. 변화는 뭔가 이렇게 체인지시키려고 그러고, 즉 힘이죠. 힘. 관성은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힘이 있게 되면 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버리면 거기는 더 이상 아까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게, 그죠? 없어지죠.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요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걸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놈이 다른 거 이렇게 이제 뭐 커졌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 놈이 힘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면 요 놈은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면 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그죠? 이렇게 힘을 받은 놈하고요. 힘을 아직도 못 받은 놈. 잠시 후에 받긴 받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보면 힘을 받은 놈과 힘을 받지 못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 받은 놈이 힘 받지 못한 놈을 보면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또 힘을 못 받은 놈이 힘 받은 놈 보면 또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어떤 차이가 나죠. 그죠? 차이가 생기는데 바로 그 차이가 뭐다? 바로 그게 관성력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관성력을 한번 볼까요? 자, 관성력.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그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그 힘에 맞추어 속도를 변화시킨다. 자,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봅시다. 하지만 이제 그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연결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여기 어떤 틀 안에 존재하긴 존재해.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틀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쇠붙이로 얘들은 단단하게 연결돼 있죠. 이놈이 만약에 외부서부터 가속도 A 받았다, 즉 힘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 바닥이니 옆에 거니 순식간에 그 힘을 그대로 다 느낍니다. 애들은 그대로 다 느끼는데,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발바닥하고 사람의 운동화하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사람의 운동화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여기가 이제 공간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접촉한 것도 있고 한데, 요 밑에 쇠 부분이 사람의 신발에다가 힘을 전달해 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아주 순식간 찰나적이지만,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쇠 붙이는 힘을 받았는데, 힘 받음. 그런데 요 신발, 즉 사람은 아직도 힘을 못 받은 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힘을 받은 이거는 위로 올라오지만은 얘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으니까 그 자리 아까처럼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죠. 그 자리에. 그 관성이죠. 관성으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 힘 받은 놈하고 힘 받지 못한 놈 사이에 어떤 갭이 있게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연결되지 못한 것은 그 힘을 받지 못해서 이전의 속도를, 그러니까 아까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죠? 힘을 받았으면 속도가 뭐 빨라지거나 또 느려지거나 변할 텐데 못 받았으니까 유지해서 주변의 것들과, 이 주변의 것은 힘을 받은 놈을 얘기합니다. 힘을 이미 받은 놈. 그 놈들과 속도 차이가 나서, 그죠? 속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뒤처지거나 또는 앞서거나, 주변 것들이 좀 더 느려지게 되면은 얘는 앞서게 되고, 주변 게 빨라지게 되면 자기는 뒤처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이제 뒤처지는 요 현상을 많이 다루니까 위치 변화를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얘들은 여기 단단히 붙어 있는 애라고 합시다. 바닥하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C는 헐렁헐렁해요. 잘 안 붙어 있어요. 바닥하고.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힘을 받게 되면 요 A는 여기까지 갔겠죠. B도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걸 다른 컬러로 할게요. 얘는 여기까지 갔고요. B도 여기까지 갔습니다. 얘는 힘을 받았으니까. 힘을 받았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지워지니까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여기 있는 놈만 봅시다. 자, 요 놈 보면은 요거 우리 C라 그럴게요. 아, 요거 이제 쓰게 되면 또 컬러를 다른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 자, 이 C 있잖아요, C. 그죠? 자, 이 C란 놈은 아직도 못 갔어. 왜? 힘을 못 받았으니까. A하고 B는 힘을 받았어요. 근데 C는 힘을 못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럽시다. 자, 그 자리. 그럼 아주 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순간인데, 그러면 요 A하고 B가 보게 되면, 요 A하고 B가 보면 C가 어떻게 보여요? 자기네랑 똑같이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뒤로 처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무슨 말 하냐 그러면, C 이놈 너 처졌네, 뒤로 뒤처진 거야.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갔는데 그 생각 안 합니다. A, B는 자기들이 앞으로 갔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C가 뒤를 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 B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이 작용해서 C를 뒤로 밀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힘을 얘들은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 너는 관성력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관성력 먹어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A하고 B가 앞으로 간 겁니다. 그죠? 가속도 A를 받아서 외부의 힘을 받아갖고 얘들은 앞으로 갔어.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C는 힘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뒤처진 것에 모여서 마치 뒤로 간 것 같은 힘을 받았다. 이 힘을 관성력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성력이란 건 가속도 방향하고 항상 반대겠죠. 관성력이 생긴 이유는 가속도 때문이에요. 얘들이 같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힘이죠.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이란 건 가속도가 생긴, 즉 힘이 있는 곳에서만 생기지, 등속도, 즉 힘이 없는 곳, 아무 변화가 없는 곳은 관성력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A나 B나 C나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처지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관성력도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새 힘에 적응한 것들은 뒤처진 것에게 넌 관성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처진 것이 틀의 경계에 닿으면 또는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 틀은 그것에게 외부 힘을 전해주므로 비로소 처졌던 것도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A, B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요 놈을 좀 지워버릴게요. 요 놈 지워버리고요. 이거 몽땅 다 지워지면 안 됐는데 큰일 났다 이거. 가서 봐. 근데 이거 다시 살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나? 요 밑으로 좀 내리고 여기로 들어가서 undo 이거죠, 그죠? 좋습니다. 하고 다시 여기 때려서 화면을 좀 크게 만들고 다시 확대. 정말 이거 쓰는 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지우려다가 얼떨결에 다 지워져 버렸네. 지우지 못하고 그냥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중에 C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C는 영원히 뒤쳐져 있느냐? 그리고 얘들이 앞에 갔는데 C가 여기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A하고 B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기 썼던 게 여기까지 왔죠. 여기 썼던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C도 여기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 얘는 로켓이랑 로켓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죠. 바깥으로 나간 건데 밑에 이제 딱 깔고 있는 철판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이제 밀어붙이니까 C도 여기까지 오긴 오죠. C도 오긴 옵니다. 자, A, B. 근데 힘 전달되는 게 A, B는 뭐 거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자마자 아주 거의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힘을 받고 C는 차이가 조금 있게 이제 힘을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계속 작용하게 되겠죠. 밑바닥이 이 C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C는 여기까지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다시 A가 또 작용해요. 이 A란 건 가속도는 끊임없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현상이 또 나타나죠. A, B는 요 앞으로 또 순식간에 갔는데 C는 힘 전달을 조금 늦게 받으니까 또 처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뒤로 처진 것처럼, 즉 관성력을 또 받아서 가속도 반대쪽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그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또 철판이 얘를 밀어 올리니까 위치는 옵니다. 다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외관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뭐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로켓가 이쪽 A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요 이 반대 방향 쪽으로 관성력을 받는다. 반대 방향 쪽으로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끝없이 느껴집니다. 이 A가 사라지는 순간 관성력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 현상 때문에 계속 생기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변화죠, 그죠? 두 놈은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놈들은 순간적으로 힘을 받았고 얘는 순간적으로 힘을 잠시 후에 받긴 받지만 아주 짧은 차이로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니까 과거와 현재, 아까와 지금. 그래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다 변화죠.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 시간의 변화죠. 시간차. 그래서 우리가 미분인이 뭐니 하는 것도 전부 다 dt, dx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에 대해서 이거 속도죠, 그죠? 그다음에 속도도 또 dt 해갖고 가속도. 이 시간차란 게 조금 전과 지금이란 항상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있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과거와 현재 싸움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란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환상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을 순식간에 받았느냐, 힘을 조금 있다가 받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외부 힘, 즉 이거는 가속도 방향하고 똑같죠. 외부 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래서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져 관성저항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찰력 있죠. 마찰력도 바로 이겁니다. 마찰력도 관성저항하고 똑같습니다. 마찰력도 일종의 관성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이제 관성력까지는 했고요. 이제 좌표기 한번 봅시다. 자, 좌표기란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한 어떤 기준 틀. 그래서 뭐 요 안에 뭐 엘리베이터 박스 이것도 좋고요. 달리는 버스다 그러면 뭐 달리는 버스 안도 좋고요. 뭐 버스 밖에 서 있는 맹구다 그러면 이 맹구 얘도 좋고, 얘 누구든지 관찰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좌표계를 만듭니다. 자기 위치를 0,0로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뭘 생각하기 편하니까. 맹구는 자기 위치를 0,0, 달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영구는 자기 위치를 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표계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좌표계의 외부는 뭐냐? 자, 모든 관찰자는 상대편에게 좌표계 외부로 보인다. 예를 들면 맹구가 보면은 얘가 자기 좌표계 밖에 있는 놈이고요. 버스 타고 있는 애가 보면 밖에 서 있는 맹구가 자기 좌표계 밖에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자신의 좌표계다. 자신의 좌표계.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의 그 모임입니다. 자신의 좌표계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좌표계는 내부고요. 요 밖에 있는 건 다 외부 좌표계입니다. 외부. 그래서 외부 좌표계, 내부 좌표계. 요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은 잘 보세요. 좌표계 외부에서 그 좌표계로 가해집니다. 힘이란 건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은 좌표계는 뭘 받아? 가속도를 받는다. 이 힘이 바로 가속도라 그랬으니까요. 힘은 가속도. 정확히 말하면 거기다 이제 질량을 곱해주는데 우리가 질량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조금 전의 상태와 속도가 변합니다. 조금 전에 상태였던 그 속도가 변해서 그 변화를 우리 몸으로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속도 변화가 생긴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외웠죠? 이 속도 변화를 뭐라 한다? 그래서 가속도라 그런다. 그 다음에 힘은 반드시 어디서 들어온다? 외부에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 좌표계 내부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힘을 받았죠. 외부에서 힘을 받았는데 연결된 것들은 같은 힘을 받아서 같은 운동을 합니다. 연결된 것들은. 이 힘은 정확히 말하면 외부 힘입니다. 밖에서 작용한 그 힘을 연결된 것들은 다 받는다.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그러면 엘리베이터 바닥이나 엘리베이터 벽이나 엘리베이터 천장이나 이런 거. 이 쇠붙이들, 덩어리들. 얘들은 다 연결돼 있다. 단단하게 고정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얘들은 동시에 세트로 움직인다.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힘이 아래에서 가해졌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놈이 저 위에 있는 놈보다 힘을 코딱지만큼이라도 빨리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의 무시하고 단단한 이 강체들끼리는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얘들보다 조금 아주 코딱지만큼 늦게 힘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맹구가 있는데 맹구가 공을 공중으로 싹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요 공,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이 얘들하고 연결이 없잖아. 연결이 없고 허공에 떠 있으니까 얘도 힘을 늦게 받겠죠. 얘는 언제 힘을 받느냐? 엘리베이터 바닥에 얘가 떨어진 다음에 연결될 때 그때 힘을 받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좌표계 내에서도 힘 받는 그 순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자, 계속 봅시다. 연결되지 않은 것은 힘을 못 받아서 같은 운동을 못 합니다. 그렇죠? 힘을 똑같이 받아야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못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하고 B는 앞으로 가면 C는 얼떨결에 그 자리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까지 왔다 그럽시다. A하고 B하고 그럼 A-B 써놓을게요. 그럼 얘들이 볼 때는 뭐야? C가 따라오지 않고 처진 것처럼 뒤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렇게 간 것처럼 미는 힘이 뭐다? 관성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뒤로 간 것처럼 보인다. 처진 것처럼. 즉 반대로 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좌표계의 다른 것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힘을 받아 같은 운동한다. 그럼 C는 언제 한다? 그럼 밑바닥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밑바닥이 이제 밑바닥이 부딪혔습니다. 얘가. 그럼 밑바닥이 이제 C를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같은 속도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찰나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C도 거의 같은 위치에 딱 같이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C가 사람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위로 확 올라가면 우리가 무릎이 찌끈하고 느껴지죠. 뭔가 확 밑에서 누르는 그죠? 내가 순간적으로 못 따라 올라가니까 밑바닥이 나를 확 위로 들어 올려버린 거야. 그걸 내가 순간적으로 찔끔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순간적으로 키가 살짝 작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작아졌다가 근데 계속 가속도로 받으면 계속 작아진 상태로 있겠죠. 근데 이제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엘리베이터 위로 가속 운동을 계속하는 순간은 계속 이런 힘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좌표계가 움직인 것은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좌표계 내부에서 얘기입니다. 자, 좌표계 내부에 있는 자, 엘리베이터 타고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맹구는 엘리베이터가 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힘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되면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내가 위로 올라가니까 힘을 나한테 콱 주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엘리베이터 자체 자기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운동은 얘가 관찰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 등속도로 운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 힘도 못 받으니까 관성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땐 자기가 움직이는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똑같은 속도로 쭉 가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좌표계가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다른 좌표계의 움직임만 관찰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힘을 받게 되면 관성력을 우리가 사람은 느낄 수가 있죠. 관성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좌표계가 어쨌든 우리 좌표계가 근데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중력을 받은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력을 받게 되면 내가 땅에 가만히 서 있어도 중력을 받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땅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내가 그 힘을 느끼죠. 그래서 그 힘을 느끼니까 나중엔 다리가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자신의 좌표계가 움직이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알라 그러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 좌표계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밖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좌표계 움직임은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다른 좌표계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좌표계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좌표계 내부에서는요. 내가 어떤 힘을 받았어도 이게 중력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로켓 타고 날아가 갖고 가속도 생긴 건지 엘리베이터 위쪽으로 가는 그건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바로 뭐다? 그렇죠? 중력은 바로 뭐랑 똑같다? 바로 관성력이랑 똑같다.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등가의 법칙이라 그러죠. 등가 원리.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력도 어떻게 보면 관성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1초에 9.8m 빨라진 속도로 허공을 확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느끼고 우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중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가 팽창할 수도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게 팽창이죠.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어디나 중력 가속도 똑같이 느껴야 되니까. 그러면 지구가 이게 요런 게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가 팽창.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이. 지구가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좌표계를 우리가 두 개를 정하는데요. 첫 번째를 관성좌표계. 이거는 등속 좌표계입니다. 근데 등속 좌표계란 말을 쓰지 않아요. 내가 이제 구분하려고 써준 거예요. 관성 좌표계. 이거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이때는 가속도도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상태가 유지되죠.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뉴턴의 제1법칙.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좌표계 내에 아무런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관성력은요, 속도 차이가 뭐예요? 가속도죠. 이 차이란 건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시간차. 아까하고 지금 이게 차이잖아요. 그죠? 전부 이 지구상에는 누구든지 전부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관성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왜? 여기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관성좌표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성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일명 가속좌표계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뭐 달리는 자동차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데 또 이제 가스를 분사하고 힘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걔는 속도가 변하죠. 힘을 받으면 무조건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변화가 생기죠. 자, 변화가 생긴다. 자,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내부에서 그 좌표계 내부에서 연결 상태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바로 힘을 받은 놈은 팍 갈 텐데 조금 있다 힘을 받으면 아직은 힘을 안 받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하고는 어때요? A는 여기까지 갔는데 B는 아직도 못 갔으니까 A가 볼 때는 얘가 뒤로 처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무슨 력? 그렇죠. 관성력이죠. 관성력. 그래서 관성력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위치의 차이가 생기며 위치 차이 생겼잖아요. A, B.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관성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좌표계, 즉 힘을 받는 데서는 무조건 가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받은 힘이죠. 이 외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 외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관성력이 작용한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작용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외력이 없어지면 얘도 없어져. 그런데 외력이 계속 작용하면 관성력도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성력은 이게 가속도죠. 관성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관성 좌표계, 가속 좌표계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이 좌표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관성력의 예로는 가속되는 자동차, 즉 외부에 가속되는 자동차. 자, 자동차가 가속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봅시다. 자, 지금 손잡이인데 버스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자, 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에 공이 매달려 있다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버스가 앞으로 이렇게 확 가잖아요. 버스가 가속을 받아서 앞으로 확 가게 되면은 이놈이 뒤로 이렇게 밀리죠. 왜 밀리냐 그러면 요 위에 처음 상태가 요거였다 그럽시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지붕이 여기까지 갔어. 그죠? 갔어. 그런데 이건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놈은 못 갔죠, 아직도. 그래서 뭐 코딱지만큼 갔다거나 아니면 못 갔다 그러나 뭐 한 요 정도 있다 생각합시다. 이건 조금밖에 못 갔다. 속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당연히. 주변 것들은 다 일로 갔는데 얘 혼자 못 갔으니까. 그럼 버스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이죠.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던 놈이 그죠? 여기 있었던 놈이 지금은 여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뒤로 처진 것처럼 보이죠. 처진 것처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죠. 이게 관성력이죠. 관성력. 이건 달리는 버스 가속도의 반대쪽이다 해서 마이너스 MA라고 써줬습니다. 이거 질량을 M으로 놓고 한 거죠. 그리고 중력은 항상 밑으로 어느 물체든지 지구에서는 다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버스가 A랑 가속도로 갈 때 이 추를 보면 매달아둔 추가 뒤로 확 밀리는 거는 이쪽으로 누군가 밀었다. 관성력. 근데 사실은 밀은 게 아니고요. 얘는 아까 그 자리 힘을 좀 늦게 받으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데 주변 애들은 힘을 받았고 다 간 거야, 앞에. 다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속도로 계속 받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을 한번 그어보면요. 자, 외부의 힘을 못 받았다. 이거는 그 추를 얘기합니다. 이 추는 외부의 힘을 상대적으로 못 받아서 뒤쳐져서 운동을 한다. 또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몸도 사실은 차가 왈칵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몸도 순간적으로 그 힘을 못 받아요. 잠깐 우리는 아까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합니다. 사람 몸도 뒤처집니다. 뒤처지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관성력을 받아서 내 몸이 뒤로 확 밀리니까 누가 나를 그냥 뒤로 밀은 것 같이 느끼죠. 그죠? 누가 나를 밀은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바로 관성력이죠. 요거는 뒤로 밀은 것처럼 뒤로 민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느끼죠. 그러면 내 몸이 뒤로 밀렸으니까 자 이제 이 차에 시트 있을 거 아니에요.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죠? 내 몸을 누가 확 밀은 거야 이렇게 관성력이. 그죠? 사실은 이 차가 모든 게 일로 갔는데 내 몸이 그걸 제대로 못 가니까 요 차이만큼 이렇게 민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는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 후 이제 내 몸도 이제 이 시트가 밀어주니까 같이 가겠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보면 확 뒤로 밀렸잖아요. 관성력이 미니까 내가 시트를 누르죠. 그럼 시트도 얘 자존심 있잖아요. 얘도 그죠? 그 시트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밀겠죠. 이렇게 밀죠. 그죠?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되겠죠. 이거는 내가 작용, 반작용. 그러면 나의 등이 이 반작용을 받으니까 시트가 내 몸에게 반작용에 힘을 주니까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 그렇죠. 시트가 왜 안 가냐 이게. 시트가 이건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되나? 시트가 나를 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있으면은 차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왈칵 가잖아요. 가면은 내 몸이 뒤로 확 밀리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무도 밀은 애는 없고 모든 게 앞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뒤로 온 거죠. 자, 그런데 관성력을 받았다. 그래서 이 관성력은 실제 존재한 힘이 아니다 그러죠. 존재한 힘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하니까 이건 존재한 힘으로 봐줘야 되죠. 존재한 힘으로 봐주면 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힘을 받아서 현재 앞으로 나가 있는데 나나이도 과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생겼죠. 그 차이를 우리가 관성력이라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차이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관성력. 그래서 이 관성력이 엄밀히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상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뒤로 그래서 밀어서 시트도 날 또 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가긴 가죠. 그렇지만 내 등은 시트에 꽉 눌려있는 느낌이 들죠. 시트가 막 나를 미니까. 그래서 내 몸이 뒤로 쫙 밀려갖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원심력도요. 원심력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자, 원심력. 자, 원심력도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관성력입니다. 자, 이제 회전하는 물체에서 이제 구심력을 얘는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뒤로 쳐졌다는 거죠. 자, 이제 물체를 돌리게 되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 물체의 이 녹색 공을 잡아 당기는 구심력이 실제 있는 힘이고 이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원심력은 실제 아무도 누가 작용한 게 아니고 구심력만 있는 거죠. 일로 잡아 당겼어. 근데 물체가 지금 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V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설명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애가요. 지금 힘은 이쪽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구심력 안으로 잡아 당겼어요. 여기 이제 맹구가 뭘 깡통을 돌리면서 잡아 당겼어. 그러면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끈이 늘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끈이 안 늘어나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그죠? 이게 똑바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끈이 늘어나야 되니까. 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맹구는 계속 이쪽으로 구심력 잡아 당기고 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요 A 부분하고 B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아주 순간이니까 이 차이를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간격을 내가 크게 그려놨지만 이게 뭐 거의 붙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A란 놈은 힘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끌려왔어. 그죠? 원래 이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끌려온 거죠, 여기까지. 자,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A가 B를 보게 되면 이 새끼는 안 끌려왔네, 그죠? 안 끌려왔죠? 이 새끼 왜 안 끌려오고 왜 제자리 저기 있지? 마치 이 새끼 저기로 간 것처럼. 그래서 A가 얘기하기를, 야, B, 너는 바깥으로 힘을 받았네? 그리고 너 저쪽 갔네? 관성력이죠? 아까 똑바로 직선 운동에서 가려는 이 습관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원래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땡긴 힘이 없다 그러면 원래 직선 운동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관성이란 건 원래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인데. 그래서 A는 다 땡겨서 갔는데 B는 얼떨결에 못 따라온 거야. 그러면 이 차이가 생기죠. 그럼 바깥으로 무슨 힘이 생겼다? 원심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심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심력도 실제는 존재한 힘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애들 얘기는 구심력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다 그리면은 원심력은 이렇게 구심력과 같은 크기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도 따지게 되면 뭐다? 그렇죠? 관성력의 일종이다. 관성력이다. 실제 존재한 힘은 아니지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속도 R의 mv 제곱 공식 이렇게 되죠, 그죠? 또는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공식 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중력을 만든다. 자, 이제 인공중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공중력은 이 우주 공간에서 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중력 상태거든요. 얘가 지금 무중력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중력 상태인데 이 사람이 바닥에 딱 붙게 있어야 하려면 막 돌리면 원심력 생기니까 이렇게 원심력 이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느끼겠죠, 그죠? 이 사람은 원심력을 느낍니다. 실제 막 돌면 안쪽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다른 물체들은 그걸 받아서 위로 갔는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응을 코딱지만큼 늦게 하니까 다른 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꾸로 밀린 것처럼. 사람이 저기 똑같이 여기 쇠붙이처럼 똑같이 사람이 밑바닥에 쇠붙이처럼 붙어 있다 그러면은 뭐 중력 만들 필요도 없죠.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걸어 다니잖아, 사람은. 뚝 떨어져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이 힘이 사람에게 작용하는데 코딱지만큼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돌리게 되면 구심력을 순간적으로 못 받고 다른 애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얘는 못 받으니까 상대로 뒤처지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원심력으로 나타나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쇠붙이가 얘를 밀어 올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딱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부분에 쇠붙이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홀라당 빠져가지고 우주선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겠죠. 자, 그러면 요거로 이제 이 사람의 중력은 우리가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mg로 계산하죠. mg로 계산하고요. mg로 계산하고 그다음 원심력은 아까 했죠? 이렇게 공식 mr 오메가 제곱. 그럼 서로 똑같으니까 mm은 털어버리고요. 그러면 돌리는 각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또 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 돌리는 오메가를 어느 정도로 돌려야 될 것이냐 하면 이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 우주선에 그 반지름 있죠? 반지름에다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 요거 계산해서 이렇게 딱 해서 돌리게 되면은 그 각속도로 이제 우주선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지구에 맞는 중력이 딱 생기죠. 지구의 중력하고 똑같은 거. 더 빠르게 돌려버리면은 중력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걷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느리게 돌려버리게 되면 사람이 공중으로 약간 들썩들썩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제 공식을 쓸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관성력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위로 가속될 때 봅시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중력은 내가 다 생략했어요. 중력은 지금 빼버렸습니다. 중력은 생각하지 말고 요 가속도 현상만 봅시다. 우주 공간의 무중력 상태에는 중력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 뭐 물론 지구 엘리베이터니까 지구에 있으니까 이거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데 현재는 이거 빼고 생각할게요.
자,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위로 가속되면 힘을 위로 받으니까. 자, 올라갔어. 사람이 여기 있죠. 근데 아주 짧은 순간만 봅니다. 자, 보면은 이 틀은 여기서 요 색깔로 했죠. 요 색깔로 했죠. 요 틀은 그대로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아주 짧은 순간 가속도를 받아갖고 엘리베이터가 노랗게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어. 근데 이 차이는 너무너무 작은데 이거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쇠붙이, 이쪽에 있는 쇠붙이들은 지금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힘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사람은 원래 그 높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자리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쇠붙이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다 쇠붙이. 자, 이 쇠붙이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얘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이 밑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간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아서 간 것처럼. 자, 요게 이제 가속도 A의 사이즈는 똑같고 반대 방향을 빼기 A라고 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관성력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순간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이 사람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린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바닥에 딱 붙는 느낌. 바닥이 확 나를 위로 올려 붙이는 거죠. 팍 밀어 올려 붙입니다. 바닥이 확 올려 붙이니까 자, 이 엘리베이터 바닥이 작용하니까 나는 반작용 밀어내리죠. 그게 바로 요 관성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왔죠. 자, 올라온 그거를 보면 여기 잠시 후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있으면 얘는 외부 힘으로 엘리베이터는 계속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엘리베이터 바닥이 위로 확 밀어 올리니까 관성력으로 밑으로 내려 붙이는 거죠. 내가 확 내려 누르는 그 힘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현상이 또 이 상태에서 위로 또 조금 올라가면 똑같은 게 또 반복되죠. 가속도는 끊임없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가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올라가면서 관성력을 끝없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온 형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갑니다. 외부인 받아갖고. 그러면 우리의 중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구가 얼만큼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으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밑에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죠. 그러면 관성력하고 이 중력하고 더해줍니다. 자, 더해줘서 이게 바로 웨이트. 중력과 관성력 더해준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겉보기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살짝 증가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의 몸무게가 이 밑에 저울을 갖다 놓고 재면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즉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왜 관성력이라고 붙인 줄 알겠죠? 아까 과거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야.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도 이건 지금이고 나는 아까 그 상태 밑에 있고 싶지 않은 거, 밑에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대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 관성력이란 건 이제 힘을 다 받은 이 외부 힘을 받은 이놈들이 이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실제 사람도 밀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끝났죠. 벌써 외부 힘이 작용해서 이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 과거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죠?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성력.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래로 가속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이 틀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었다 그럽시다. 근데 노랗게 되고 살짝 밑으로 내려갔죠. 내려가면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공중으로 붕 뜬 느낌이 들겠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떴다는 게 아니고 순간입니다. 사실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붕 뜬 느낌. 왜냐하면 바닥이 밑으로 멀어져 갖고 바닥이 나를 콱 누르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짝 붕 뜬 느낌.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정됐을 때 보면 사람은 공중으로 관성력 이렇게 위쪽으로 붕 뜨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 외부 힘은 계속 작용하니까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엘리베이터가 가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 순간은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3초가 됐든 그동안은 사람이 공중으로 약간 붕 뜬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몸무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겉보기 몸무게는 mg.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우리를 잡아 당긴 힘이니까 나의 몸무게죠. 근데 나의 관성력은 윗방향을 향하죠. 관성력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면 저울에 눈금이 덜 나온다. 즉, 몸무게가 살짝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락 할 때도 이런 관성력이 생기는 거예요. 관성력은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의 그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순간적인 과거와 현재 싸움. 자, 그래서 이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데요. 이 관성력하고 알고 봤더니 중력이 서로 똑같더라. 구별을 못한다 이거죠. 구별을 못한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땅에 맹구가 서 있어요. 그럼 저울 위에 올라가면 몸무게 눈금이 나오겠죠. 지구가 9.8로 이 아랫방향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맹구의 몸무게는 중력 질량, 이 몸무게의 이제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거기다 가속도 9.8 곱하면 돼요. 자, 이건데 우주선이 공중으로 이제 윗방향으로 간다. 뭐 윗방향 좋고 하여튼 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주선의 가속도 9.8로 간다고 그럽시다. 윗방향으로 가속되면 우주선 타고 있는 맹구는 자기가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밖에 비교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지가 저울 위에 딱 올라가면, 그죠? 평상시 지구처럼 얘가 왔다 갔다 걸으면서 중력도 그대로 받아요. 똑같이 9.8 받으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도요, 몸무게 똑같이 느끼고, 마치 땅에 있을 때나 우주선 속에 있을 때나 아무 느낌 없습니다, 맹구는. 우주선 틀림없이 절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가고 있는지 어는지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맹구는 지가 땅 위에 서갖고 무게를 재는 건지, 땅에 어떤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 날아간 우주선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맹구의 몸무게는 관성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말 쓰는데요. 여기 왜 관성질량이냐 그러면 관성질량 써둔 거 없어졌네. 자, 요 중력질량 중력질량은 이걸 중력질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만류인력 있잖아요. 만류인력. 자, 만류인력은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긴 힘이잖아요. 요때 작용하는 힘은 F는 거리 제곱에 G 곱하기 MM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 계산한 이 질량, 이런 질량을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성 질량은 힘을 받게 되면 F 이퀄 MA 이렇게 가죠. 이 경우 지금 우주선이 힘을 받아 가속도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질량. 이 힘 때문에 생긴 질량. 그죠? 힘 때문에 가속도 생기고 그때 이제 질량이 생기겠죠. 이 질량은 가속도 나누기 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관성질량 그럽니다. 관성질량. 관성질량. 근데 사실은 이 관성질량하고요. 이 중력질량 구분 못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우주선이 9.8m 가속도로 날아가면 우주선 안과 지구 표면이 동일한 상황이 되어서 그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맹구는 도저히 자기가 땅에 있는지 우주선 속에 있는지 구분 못 합니다, 이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지구 자체가 우주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구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구 자체가 9.8m/s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간다 생각하면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즉 지구에 있는 땅바닥 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9.8로 점점 빨라지니까 아까랑 조금 다르게 우리는 아까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이쪽으로 받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고 여기다 질량 곱하면 이게 몸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력이 이게 관성력이잖아. 가속도를 봐서 위로 올라가면 가속도의 반대쪽 작용하는 게 관성력이라 했죠. 관성력과 중력이 같은 거죠. 중력도 관성력이라면 지구가 우주선처럼 윗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된다고 생각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구가 팽창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받으려면 이쪽에선 이쪽으로 지구가 가야 되겠죠. 그죠? 지구가 여기로만 가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느낄 테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다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 지구 자체가요, 사방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가 대폭발해갖고 우주가 팽창하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죠.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력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중력도 알고 보면 관성력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하고 관성력이 서로 같다. 이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그 가치가 완전히 똑같다 이겁니다. 어쩌면 같은 거죠 이게. 중력도 어떻게 보면 관성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 그게 바로 지구란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그냥 확대되면서 날아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팽창하면서. 그러면 그거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중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등가 원리입니다. 그랬죠? 등가 원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 등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성력을 이해해야 되는데 관성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요 등가 원리, 요 관성력 이걸 가지고 중력 렌즈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나. 이게 지금 상대성 원리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등가 원리 이거도요.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